네, 이번에는 IC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CT 월드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호훈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좀 뜬금없이 드라마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하는데요. 예, 설마 최근 크게 인기를 끈 태양의 후예라는 예. 드라마 아시죠? 네. 알고 있죠? 이 사전 제작된 드라마 중에서는 처음으로 시청률이 한 30%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인기를 끈 그런 작품인데요. 예. 이 작품이 사전 제작된 이유가 바로 중국 때문이었다는 것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중국과 이 동시 방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이 중국의 사전 검열을 먼저 통과해야만 되기 때문에 완전 사전 제작은 어떤 필수였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드라마를 제작한 제작사 뉴의 2대 주주 역시 중국의 회사인 화차미디어입니다. 그만큼 중국 자본이 한국 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예. 의미인데요. 예. 이보다 더 깊숙이 중국 자본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 게임 산업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세계 게임 시장, 특히 이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을 선도하는 게임 강국이다라는 인상이 굉장히 강했었는데요.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난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한국 게임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반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중국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데요. 특히 지금 게임 산업에는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상황인 건가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중국 자본이 없으면 한국 게임 산업이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도 소개한 적 있었던 중국 게임 회사 텐센트가 작년까지 한국 기업에 투자한 액수만 약 1조 원으로 추정합니다. 작년 한국 게임 시장 규모가 10조 정도였으니까요. 상당한 금액인 거죠. 예. 또 영향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2016년 4월 기준에서 이제 최고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구글 앱스토어 게임 10개 가운데 6개의 게임 제작사가 중국 투자를 받은 회사의 이제 게임이고요. 그 다른 하나는 중국 회사, 다른 하나는 핀란드 회사의 게임이어서 중국 회사가 대주주가 아닌 회사의 게임은 2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2개의 회사들 역시 중국 업체와 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이미 한국과 중국 게임 산업은 좀 쉽게 떼기 힘든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재미있는 것은 그러니까 한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텐센트인데요. 예. 이 원래 텐센트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게임을 중국에 배급을 하면서 성장한 회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그런 게임 회사가 됐어요. 그래서 거꾸로 한국 회사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작년 기준으로 한 1년에 10조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또 그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리그 오브 레전드를 만들고 있는 라이엇 게임즈 역시 텐센트가 대주주인 그런 회사입니다. 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고요. 과거로 본다면은 우리나라가 뭐 바람의 나라라든지 리니지로부터 예. 시작을 해서 중국 회사들이 점점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데 한간에는 뭐 인력 유출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실은 이제 중국 자본이 한국에 들어온 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한 10몇 년 전만 해도 이 중국 온라인 게임 시장을 한국 게임사들이 한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예. 또 많은 회사들이 그 국내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은 좀 벽이 많이 높은 편이니까 해외 시장 진출을 계속 타진하고 있던 이런 시절이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 중국 회사들과 한국이 손을 잡았던 거였죠. 예. 근데 이 지난 10년 동안 중국 게임 회사들은 엄청나게 성장했는데 한국 게임 산업은 아주 안 좋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중국이 수출 중심 경제에서 이제 내수 시장 확대로 어떤 경제 방향을 튼 것이 한 2013년쯤이었습니다. 그때 중점 산업이 기업 합병과 구조 조정에 관한 지도 의견이란 것을 이제 내놓으면서 M&A를 통해서 아주 큰 기업을 만들 것을 기업들에게 주문을 했었습니다. 또 콘텐츠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도 이때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이 되기 시작하면서 게임 시장이 정말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작년에는 한 20%, 그리고 그 전에 한 40%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예, 예. 반면 한국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었죠. 2011년에 한 셧다운 제도 등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게임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안 좋아졌고요. 많은 돈을 투자했던 게임들이 계속 실패하면서 투자 환경도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또 나오는 게임도 다른 게임과 좀 비슷비슷하거나 질이 떨어지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작은 규모 회사들부터 차례로 무너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인력들이 다른 나라로 이제 계속 가게 된 거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 20개 게임 업체 가운데서도 적자를 본 회사가 6개나 됩니다. 또 작년 대비 매출이 늘어난 회사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어허.
그럼 이때 지금 중국 자본이 들어온 건가요? 그렇죠. 한국 회사 입장에선 이 중국 진출도 중국 진출이지만 요즘에는 게임 하나 만드는데 적어도 수백억, 많으면 수천억까지 들어가는 그런 예.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만큼의 돈을 투자해 주는 곳이 중국 회사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 입장에서는 인수하는 회사를 통해서 한국 주식시장에 이제 우회 상장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국내 개발 인력과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 한국인과 이 중국인의 정서가 좀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 개발한 게임이 서양에서 만든 게임에 비해 중국 시장이 훨씬 좀 잘 먹혔다라고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중국 회사들의 개발력도 좀 일치월장한 상황이고요. 시장이 워낙 가파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잘 만든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중국에서 만든 게임을 한국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좀 괜찮은 편인데요. 예. 반면 한국은 게임 자체보다도 일종의 지적 재산권, 그러니까 여전히 중국에서 히트한 게임의 브랜드를 판매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륙의 약진이 굉장히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도 게임 산업에서도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데 어떤 게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인기를 끌고 있습니까? 사실 위협이라기보다는 이미 뛰어넘은 상황이다라고 그렇습니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게임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몇몇 게임들은 꽤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먼저 1000명이라는 게임은 중국 3위 업체인 이펀 컴퍼니에서 올해 출시한 롤플레잉 게임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게임인데요. 실제로 잘 될까 했던 모두의 예상을 깨고 모바일 게임 순위 10위권에 안착했습니다. 예. 사실 이 10위권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고요.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더 쉽지 않은 일인데요. 게임 속 지명을 한국 지명으로 바꾸는 등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그 로컬라이징에 굉장히 많은 신경 쓴 것이 눈에 띕니다. 그러게요. 중국에서 만든 게임인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예. 또 이 작년에 국내 회사에서 유통한 텐센트의 슈팅 게임인 백발백중 같은 경우도 많은 인기를 얻었었습니다. 예. 중국에서 크게 히트한 다음에 국내에 들어온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중국과 대만에선 모바일 슈팅 게임 붐을 만들 정도로 좀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한 이 1000명과 이 게임 덕분에 중국과 대만 시장에서 성공한 게임은 이제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을 좀 심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역시 중국과 대만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검과 마법도 5월달에 국내에 출시될 예정이 있습니다. 3D MMORPG 게임 중에 하나인데요. 과연 정말로 중국과 대만에서 히트친 게임이 한국에서도 통할지 아니면은 뭐 잠깐 예외적인 사례였고 어떤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고 말지는 좀 궁금해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어떻게 될지 좀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한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게임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네. 이 한국 게임 시장은 좀 크게 세 가지 문제점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정부는 규제와 지능 사이에서 굉장히 엇갈리는 행보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요. 회사 같은 경우는 다양하고 재밌는 게임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투자는 투자대로 쪼그라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런데 이 게임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100조가 넘습니다. 이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한 480조 정도 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적어도 5분의 1 규모는 되는 거죠. 거기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가 바로 중국 시장과 모바일 게임 시장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한국 게임에겐 남아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요.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것이 중국 자본이고 한국에서 가장 잘 만드는 것이 이제 모바일 게임이라고 살 수 있으니까요. 다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1, 2년 안에 어떤 변화를 좀 꾀하지 못하면 당분간 좀 긴 정체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문화하고 IT 아닙니까? 예. 이 두 개가 결합된 게 게임 산업인데요. 이 예. 게임 산업의 우리의 그 발전 그리고 침체 그 사이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요. 자,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 한국 게임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